네, 길고 길었던 탄핵 레이스가 끝이 났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챙길 이슈가 너무나 많은 지금이죠.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한 전망들, 전략들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오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 이슈는 몇 차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대내외적으로 챙길 이슈가 많아서 더해서 본다면 시장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전략을 짜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이 전 대통령들의 탄핵 이슈 이후에는 시장이 어떠한 흐름을 보였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에는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주가는 조금 조정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랑 이제 시기는 다른 점은 각각의 경제 상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주가 지수의 방향이 탄핵을 뭐 그러니까 좋게 봤다, 안 좋게 봤다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오늘은 이제 뭐 탄핵이 딱 발표되는 그 시점 11시 20분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강한 반등을 주면서 장중에는 거의 그때 당시에는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빠르게 좀 되돌림이 나오면서 사실은 장중 저점 오히려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아침에 시가를 이탈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탄핵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환율 같은 경우도 15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동안 달러 인덱스를 보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101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 11월 저점보다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여전히 1,450원, 뭐 1,460원 이렇게 있었다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원화가 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오늘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뭐 외국인 선물 매도 오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한 5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금 7천억 정도가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저께도 보면은 한 7천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선물도 한 5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증시가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시장이 좀 혼란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탄핵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정도다. 그래서 아침에 올라왔다가 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우려스럽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건 이제 그 정치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그 뉴욕 증시의 급락의 후폭풍이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이벤트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해소가 된 건 아니고 이벤트가 끝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벤트가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좀 집중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 이런 거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오늘 시장이 너무나 정신이 없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강하게 내려가고 있는 시장 지금이거든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더티하네요, 시장이요. 더티하다. 예, 정신없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근데 지금 솔직히 아까 플러스가 난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요? 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네. 미국 시장 뭐 초유의 폭락을 겪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그래도 예의상 플러스로 난다는 게 그 뭐 정치 이벤트가 이제 끝나면서 난다는 게 그게 그런가 싶었더니 이제 아니다 다를까 이제 바로 내려오긴 하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옆에 일본 증시도 3.4%대 하락. 일본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빠지는 거 보게 되면 상당히 낙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증시가 뭐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하지만 일본은 이제 엔화 강세되면 바로 이제 주가 꺾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달라요. 엔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해야 조금 좀 숨통이 트이는 흐름들인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환율 보게 되면 이틀 동안에 1,470원대에서 1,430원대 이것도 드라마틱한 모습들이죠.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일단 지금 워낙 강세로 가고 있다. 쪽은 그래도 한국이 갖고 있었던 약간 부담감을 좀 덜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이게 이 자리 한 1,430원대가 이탈해서 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외국인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근데 외국인들의 시각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딱 그거죠. 그 한국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위험 자산을 다 줄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거의 포함 일단 줄여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관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일단 끝나고 잠깐만 이제 하나 좀 정리가 되고 그래도 한국은 아니면 신흥국 쪽에서 한국은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관점이 좀 나와야 주가가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관련돼서 뭐 이제 지금 나왔던 이슈들 그래가지고 뭐 탄핵 관련된 쪽 이슈 때문에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오는 것은 뭐 극히 제한적인 것 같고요. 큰 흐름들은 일단 아직까지 미국 시장 중심으로 떨고 있다. 뭐 경기 공포부터 나오는 이제 모든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부담감들을 그대로 안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늘 가다가 빠지니까 줬다 뺏는 것 같은 기분 들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 자리는 미국 시장이나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 대비해선 잘 버티는 쪽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힘냈으면 하는 바람들은 그건 아직 못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 좀 아쉬운 건 있는데 거기 포인트를 맞추고 이제 다음 주 또 이제 끝날 거 끝났으니까 예.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Q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반등 기대해 볼까?라는 데에서는 뭐 어떤 시각이세요? 반등 나올 거다라는 관점이세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섹터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지금 같이 이전에 뭐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반도체는 일단 미국이 위축받고 있고 거기다가 뭐 AI 관련된 얘기 요즘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쪽과 함께 약간 지금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또 반도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과 같이 연결해서 보고 또 관세에 대한 부담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가전이나 IT 쪽들은 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출에 대한 개념주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와 구성돼서 시장을 본다 그러면 부담이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회피하는 섹터 중심으로는 여전히 시장엔 또 기회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는 기회를 좀 찾는 전략 쪽으로 약간은 미국 안정적까지든 그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좀 시각을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신 건데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환율과 함께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을 점검해 주셨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필히 컴백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8개월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관세가 어떻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한 3개월 정도 흐름을 보면 미국 증시는 계속 조정이었어요. 지금 뭐 나스닥은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운 조정이 나온 상황이었고 그렇게 강했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 폭락하던 시점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국가가 이제 유럽, 중국, 한국이었는데 유럽도 최근에는 조금 상단을 좀 이탈하는 모습, 네. 홍콩 같은 경우도 상단을 이탈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조정받은 거는 이제 관세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유럽은 한 달 정도는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반발해서 관세를 일단 부과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한 달 동안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 또 이게 4월 9일에 이제 발효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예. 그런 그 사이에 주말이죠. 이번 주 주말에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 미국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하루 만에 이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나스닥이 거의 5% 정도 조정이 나왔고 S&P 500도 4% 정도 조정이 나왔고 만약에 오늘 저녁 혹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좀 시장이 안 좋다라면 트럼프 미국 정부가 조금 다른 액션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관세 관련돼서의 어떤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좀 보면서 한 그 4월 다음 주 이후, 그러니까 네. 한 20일 이후부터
수급이 변화가 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제 8일이면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되잖아요. 네. 지금 뭐 1분기 실적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어제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을 한 5%가량 인상한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좀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볼 수 있죠. 뭐 오늘도 사실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저께 마이크론이 10% 넘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아침에 한 4% 밀렸다가 지금은 이제 6%대까지 좀 확대가 더 밀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2% 정도 수준에서 버티고 있는 것도 약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3월 중순 이후 네. 그러니까 3월 한 그 14일 혹은 14일 전후로 해서의 어떤 그 이후의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계속 선물도 매수가 들어오고 유가증권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때 시장의 체감 심리는 별로 좋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급이 다 삼성전자에 몰렸었으니까요. 그때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 2조가 넘는 순매수가 들어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어떤 특정 종목에만 집중이 된다라면 사실은 지수가 왜곡될 수가 있고 그건 시장에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뭐 몇 조 단위로 매수가 뭐 안 들어오더라도 몇 천억 단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적인 수급 개선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여부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다음 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이 관세로 인해서 이번 반도체는 좀 빠졌지만 결국에는 IT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40% 가격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3,300달러인가요? 우리나라도 330만 원, 340만 원 이렇게까지 네. 올라가 버리면 과연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또 반도체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 일주일 정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시각은 어떠세요? 앞서 환율 이야기 해주셨지만 네. 외국인들 오늘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렇고요. 반도체와 함께 본다면 오늘 네.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도 한 7% 가까이 밀리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변화 그대로 노출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하이닉스일 것 같고. 네. 근데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동향들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좀 높았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 게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수요가 확 늘면서 나오는 가격의 반등이 되느냐. 근데 물론 수요가 느는 게 진정한 IT 수요의 확대와 함께 늘었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관세 때문에 반도체 이제 앞으로 관세 매길 거야. 그러니까 쌀 때 많이 재고 비축하자. 네. 그쪽에서 일시적으로 재고가 확 늘면서 만약에 반도체 가격들이 올랐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딱 매긴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절벽이 나옵니다 또. 그러면 아직 수요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반도체 그냥 여기서 뭐하러 더 사겠어?라고 하다 보니 그러면 지금 가전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상승하던 게 또 빠지겠죠. 네.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은 이게 관세 때문에 그 집중돼서 지금 재고를 좀 쌓은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 동향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요즘 AI 얘기 안 하잖아요. 네. AI가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계획을 또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모습들이 또 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묻히긴 했는데 네. 그만큼 이거 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바꾸는 과정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쪽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AI 버블론 나오면서 그게 또 촉발이 되면서 계속 또 매도 압박들이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게 결국에는 여전히 가는 경로는 이상이 없는데라는 쪽으로의 해석들이 다시 확인돼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네. AI 인프라 쪽들은 거기서 이제 다시 자리를 잡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게 전력기기나 그동안에 움직였었던 섹터 똑같습니다. 그쪽들이 다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지금은 의견 보류입니다. 보류인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떤 저점 매수는 이제 조만간부터는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네. 만약에 그게 단기 반등으로 끝나느냐 아니냐는 이제 메모리 업황 반도체 가격에 따라 다를 거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뀝니다. 이렇게 뭐 주식시장 신경 안 써라고 하면서 계속 또 뭐 이거는 의도한 바다. 난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식시장을 외면한다고요. 네, 그랬다가 조만간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세 저것도 의회에서 EMPC인가요? 그거 관련돼서 지금 관세 관련된 내용들도 의회가 계속 단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엔 거부권을 행사하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좀 위축되는 국면도 있을 것이다. 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일단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나왔던 관세 25%가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너무 아이고 이제 우리 수출 어떻게 돼? 경기 어떻게 돼라고 보는 거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우리 정치 테마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좀 더 국소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겠죠. 오리엔트 전공 25% 뭐 급등, 20% 급락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묻지마 식으로 따라 붙어 있는 우리 보유자들은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어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팔자? 팔자. 예. 어제가 피크아웃일 수 있다. 근데 오늘 한 장중에 좀 더 갔네요. 뭐 무슨 인용이 기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끝났어요. 모멘텀 끝입니다. 아 끝이에요? 끝이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거기까지 기대하면서 뭐 올랐다고 하게 되면 뭐 대선에 대한 기대감 그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더 가겠어요? 이걸 가지고 보통 약간 기대감이 정점이 됐었을 때 이거는 그 전에 미리 파는 게 제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갖고 계시는데 고민하고 계시다. 네. 일단은 단기 반등이나 아니면 처음엔 뒤도 없이 그냥 정리합니다. 이거 하고 또 보니까 이제 새로운 대선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대선 주자들에 대한 종목들이 막 올라오네요. 네, 무슨 알랩부터 뭐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은 뭐 진양화학, 애경 뭐 이런 것들 다 네. 그런 쪽인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구 관련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시려고 하게 되면 일단 PC 앞에 아니면 핸드폰 앞에 계속 딱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눈에서 아마 레이저가 나올 겁니다. 거의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느라고. 그런데 그런 노력과 시간 대비해서 수익이 나면 모르겠는데 예. 작은 뉴스 가지고도 또 출렁출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종목들 가지고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면서 보다가 끝나고 나면 뒷목 잡습니다. 아우 피곤해 막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고도 매매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욕심 줄이는 게 나아요. 예. 올라가서 그냥 누구 관련주라고 해서 그냥 샀다가 그냥 수익 났다 그러면 그냥 바로 팔고 그냥 뭐 또 기다려왔다가 그렇게 돼가는 게 좋지. 지금 시장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난리지. 시장이 만약에 제자리를 잡고 반등한다. 이쪽 잘 안 볼 겁니다. 그때는요.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재료 소멸 단기 픽아웃 말씀 주셨고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매도로 대응을 해보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 테마주. 역시나 시각이 동일하실까요? 그렇죠. 전체 시각은 동일한데요. 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냐 정책 테마주냐 다르게 봐야 이제 되죠.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재명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보면은 동신건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네. 그냥 안동에 회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안동에 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안동 그쪽에서의 득표율은 제일 낮을 겁니다. 어찌 됐든 지역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과거 성남 쪽에 본사가 있었다고 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 기업이 만약에 진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되고 나서 그들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 이건 제2의 3부 토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갈수록 이제 주가는 조금 차익선 매매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대선 직전에 혹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말 당선이 됐을 때 한 번 더 튀는 경우는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한다라면 정말로 오르기 전까지 빠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사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정책 관련된 종목은 다를 수 있겠죠. 정책 테마주는 그럼 어떻게 볼까요? 저출산도 있고 밸류업도 있고 일자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나올 겁니다. 하다못해 지난번 대선 그 때는 탈모 지원하겠다. 남성분들 탈모 많은 또 여성분들 탈모 많으니까 탈모 관련돼서 우리가 정부가 보험이요? 보험 적용? 보험 적용이든 뭐든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탈모 치료제 약을 이렇게 판매하는 기업들의 무슨가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일 큰 거는 지금 거의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 경제 상황. 경제를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이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뒷받침되는 게 일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청년 일자리.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돼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면 이재명 이제 대표,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거하고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약간 대기업 친화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중소기업을 조금 더 장려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더 정책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 하면 죄송합니다. 당대표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지역화폐 네. 이런 코나이 같은 종목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다 떠올리시잖아요. 성남에서 했을 때 성남시장이라든지 경기도 지사 할 때도 그러면 그 지역 화폐가 어쨌든 그 윤 전 대통령에서 많이 축소가 됐었는데 이게 조금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결제라든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정책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오늘 사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공통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누가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서 일자리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거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어떤 우리가 계속해서 정책 내려올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좀 미리 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공통돼서 추진되는 쪽으로는 뭐 눈길 주기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데 대표님 정책 테마주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정치는 어느 정도 픽아웃 보여줬다라고 말씀 주셨고 정책 쪽도 선반영 됐다고 보세요? 일단은 출발은 했죠. 출발은 출발됐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신선한 거 원할 겁니다. 그래서 신선한 거 특히 그러면 그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과거 했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는 또 관심이 많겠죠. 그런 거 봤었을 때 뭐 청년 배당 또 뭐 무상교육 네. 보니까 또 지역화폐 확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고 뭐 기본소득 뭐 이런 쪽들. 근데 이걸 연결시켜서 뭘 보기가 조금 좀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 하나가 그게 있네요. 세종시 이전, 네. 예, 또 정부 청사, 뭐 국회 세종시 이전 그러다 보니까 벌써 주가 뛰었네요. 유라테크 같은 종목들 한때 그것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쪽이었었는데 거기 땅 좀 있다가 원래 세종시 지금 땅값 많이 예, 부동산 쫙 밀렸는데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음 테마를 계속 또 찾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거 가지고 시장에서 그러면 또 세종시 관련주들 뭐 찾고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다음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좀 신선한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신선한 테마.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듯이 뭐 저출산 관련돼서 그러면 뭐 꿈비를 사 뭐 무슨 이런 제로투 세븐을 사 이런 거보다는 그보다 좀 이런 지금 답답한 형국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새로운 그러니까 대부분 그랬었잖아요.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이 다들 뭐 어떤 기조 하나 딱 만들고 좀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좀 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네.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아마 대선이 60일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좀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직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네, 좀 보여주세요. 좋은 정책을요. 네. 정책 테마는 여전히 볼 수 있다. 뭐 이제 시작도 안 한 쪽도 있겠지만 시작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새로운 뉴스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정부죠. 이제 윤 정부, 윤 정권에서 추진했었던 그 정책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대표적으로는 원전, 대왕고래가 있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원전과 대왕고래는 좀 떼어놓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도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떼어놓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대한고래는 이미 한국석유공사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 시추했는데 없었다. 안 예, 나왔다. 그러니까 시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는 다른데 네. 바로 기부업 선언했잖아요. 한번 파고 나서 없으니까 지금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의 부정적 여론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정부의 정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여론이 안 좋으면 그거는 좋아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쳐다도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원전은 또 다르죠. 사실은 원전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원전에 대한 시각 또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원전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전 세계가 탈원전을 주도했었던 것들이 이 AI로 인해서 이거를 이 데이터, 이 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다고 하면서 좀 친환경 원전 쪽으로 이 모든 국가들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여기서 탈원전으로 가긴 힘들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가격의 이하에서는 뭐 이미 좋은 뉴스가 다 있을 때 가격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었는데 어쨌든 원전 이슈들 때문에 안 좋아졌던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해소를 해준다라면 충분히 저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꾸준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섹터는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도 마찬가지예요. 밸류업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배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상법 개정 이번에 거부권 행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음번에는 다시 재추진될 수가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상법 개정의 또 중요한 내용들은 주주 권리를 좀 높이는 거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정책은 뭐 충분히 또 네. 이어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럼 대왕고래는 쳐다도 보지 말자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밀고 있는데 네. 엮여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강관 업체들, 뭐 넥스틸, 휴스틸 같은 종목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트럼프 정권 그 임기 내에 첫 삽을 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많이 그쵸. 걸리는 프로젝트여서요. 그 알래스카 LNG 관련된 개발도 내일 당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정말 빠르게 진행이 돼도 한 2년에서 3년은 걸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매출은 2, 3년 뒤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좀 들썩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알래스카 주지사 왔을 때 움직였나요? 안 전혀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이쪽이 조금 더 알래스카 관련된 이슈가 불려면 지금 관세 이슈가 다 끝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굳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발빠른 대응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이 그쵸. 낫다라는 쪽으로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원전 그리고 대왕고래 플러스 밸류업까지 봤을 때 네. 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는 여전히 원전이라고 보세요? 원전하고 LNG는 LNG?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는 에너지 정책들이 바뀌는 과정 쪽에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 특히 이제 원전이라고 쓰고 SMR이라고 읽어야겠죠? 소형 모듈 원전. 예, 그냥 네. 외우셨네요. 네, 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들은 앞으로 계속 또 주도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 또 미국이 원전의 주도권을 뺏겼었어요. 예, 특히 이제 그동안에 먼저 개발은 했지만,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또 이제 쓰긴 했지만 그런 쪽으로 나왔지만 다들 이제 러시아나 중국, 프랑스한테 뺏겼기 때문에 이거 주도권을 되찾겠다. SMR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전략들은 그러면 가기 위해서는 좀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그런 파트너들은 동맹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뭐 일본이나 한국 쪽인데 일본은 또 사고를 쳤었어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지금 공급 라인들이 조금 위축되는 걸 다시 재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열심히 일했던 한국 쪽이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네. SMR 쪽들은 계속 앞으로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제 지난 정권 때 밀던 섹터다 그래서 흔들렸을 때 일단은 관심 가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 LNG 쪽들은 어차피 이제 관세 이제 다 매겼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일본은 이렇고 한국은 이렇고 또 대만이 이렇고 그런데 그 중간 뒤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번에 또 법률 그러니까 자기네 행정명령이 하나가 개정된 게 무기 관련된 쪽에서 더 많이 팔 수 있게 그걸 네. 또 행정명령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 살래, LNG 살래, 아니면 소고기 살래, 쌀 살래,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선택권을 주면서 선택해라. 단 많이 사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LNG가 자기네가 끌어올려서 그걸 가지고 벌써 이제 수출 터미널만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1개를 더 짓겠다라고 하는 쪽들이죠. 터미널이 뭐 그냥 저희 스튜디오만한 요 정도 아니에요. 네, 이거에 몇백 배 되는 거의 축구장 네. 예, 한 서너 개 되는 그런 규모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는 시추해서
그다음에 터미널 만들고 거기서 배로 실어 나르고 하는 쪽으로 되게 되면 LNG 쪽은 앞으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겠다는 쪽들인데 미국만 그렇습니까? 중동도 그렇죠. 중동도 지금 카타르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다 LNG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 그 싸진 LNG를 가지고 복합화력 발전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련주된 밸류체인들은 계속 이제부터가 또 관심이 또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거기랑 연결되는 게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또 피팅 밸브나 기자재 네. 쪽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관성으로 봤을 때는 그 두 가지는 계속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MR 관련주 플러스 강관 피팅 밸브 뭐 이쪽은 강관은 안 할게요. 강관은 강관은 빼시고요? 넣어둘게요. 네, 아, 강관은 알겠습니다. 넣어두고 예. 네, 이렇게 이야기 주셨는데 오늘 2차 전지단이 강하게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 뭐 물론 지금도 상승이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전략도 한번 챙겨 볼게요, 본부장님. 아, 2차 전지요? 네, 봐주세요. 이거 오늘의 급등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뭐 저는 사실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좋은 말씀 드려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요? 네,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가? 전 그건 제한적이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만 판매가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 네. 비싸다는 기준은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네. 때문이에요.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내려와서 전기차 가격이 싸진다.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고성능 배터리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배터리라는 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전기차만 생각을 했다라면 이제 로봇 전선 꽂아놓고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로봇이라든지 드론, 이제는 배터리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특화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혹은 그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배터리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은 조금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오른다고 했을 때 이제 바닥이구나 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주 15년 정도를 그렇게 움직였어요. 작년 올해 주가가 좋았던 거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초에 올해 유망 업종 섹터 하면 조선주가 항상 부상이 됐다가 연말 되면 주가는 계속 신저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배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펀더멘탈, 그쵸. 수요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좀 지금 자리에선 쉽지 않다고 봐주셨지만 다만 고성능 배터리, 전고체 쪽으로는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는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시각 좀 다소 보수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대표님의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업황은 뭐 거의 우리 본부장님 의견과 거의 비슷한데 매매는 다릅니다. 매매는 좀, 다르다. 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만큼 매매하기에 딱 좋은 섹터는 없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네,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네. 쭉 그러니까 시장에 실망 매물 크게 되면은 거기서 극정까지 나온다 그러면 매매하면 돼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중간에 물리다 보니까 매매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에코프로입니다 기준으로. 항상 보게 되면 다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저항대 들어오게 되면 다 빠집니다. 들어오면 빠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어떻게 이거 더 빠지면 어떻게 막 난리 날 때, 그럴 때 네.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 극적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용을 하는 게 맞는데 미리 물려 있으면 이거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전히 난 백지 상태로 두고 거기서 이제 2차전지를 대응한다라고 보시면서 차라리 그냥 지금 물려 있는 것들은 계속 따로 빼내세요.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그러면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단가만 낮아지는데 낮아진 게 또 되게 어정쩡하게 낮아지죠. 그러니까 계절을 하나 더 터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저거는 2차전지 어떻게 해 하고 난리 날 때 나 사겠다. 라는 네. 쪽으로. 그래서 가격 메리트 충분하다 그러면 그때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그런 쪽에서 했다가 보면 한 10%는 금방 나와요. 이런 것들은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정리를 하고 그러다 또 기다리다가 또 어느 정도쯤 다시 또 저가식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럴 때 한번 하고 그런 쪽으로 물리지 않게 이렇게 새로운 자금 쪽으로 이렇게 딱딱 해나가게 되면 네.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워낙 밸류가 확 깎여진 상황 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점에서 고점 사이 움직이는 건 좀 크다라는 쪽으로 보시는데 절대 다들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이제 상승하니까 지금부터 봐야 된다.
그러니까 차트 반대로 올라갈 때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소외가 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야 된다. 2차 전지 매매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 네. 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픽 섹터를 골라보려고 합니다. 어느 섹터에 집중하시겠어요? sek터 하나 딱 하나만 골라주시면. 골라야 돼요? 네. 하나만 고른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하나 골라서 종목까지 받아볼게요. 네, 저는 한한령 해제. 한한령 해제, 예, 관련된 엔터. 쪽들 엔터인데 그냥 엔터 말고요. 네. 그냥 엔터하면은 조금 좀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지난번에 2주 전인가요? 네. 그래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스드입니다. 스드, 스드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예. 용이 돼서 날아갈 거다 말씀 주셨죠? 용가리 제작소 예 그런 쪽으로 보면서 이쪽들은 뭐 준비가 다 돼 있다. 어떻게 이제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엔터주 많이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가장 실적이 먼저 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작 IP만 200개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열려서 그러면 뭐 어느 플랫폼과 중국에 연결시켜서 이제 매출이 나온다. 바로 수익이에요. 감가상각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게 제일 매매하기 좋겠다라는 관점 네. 쪽으로 보시면서 종목까지는 그거 그리고 또 한일령 해제 뭐 CJENM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네. 컨텐츠 쪽에서의 좀 흐름을 보자라는 쪽이고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뭐 말씀하셨던 뭐 카지노나 이런 쪽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쪽인데 이쪽이 또 하나의 흐름이 엔터는 당연히 좋겠고요. 네, 그렇게 엔터 바라보고 오늘 있습니다. 너무 잘 가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말씀 주시는 이 시간에 오늘장 고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 진입도 가능한 거죠, 대표님? 또 그 오늘 좀 고가인데 이거 네. 예 그냥 이것도 조금 눌렸을 예 때. 관심 종목 두시고 밀리면 사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그 픽 섹터는 컨텐츠 쪽으로 네. 말씀 주신 거고요. 한알령 해제 기대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저도 일단 컨텐츠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으시네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들 또 산불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공연을 좀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5월 되면은 5월이 또 성수기입니다, 공연에. 맞아요. 어버이날, 콘서트도 네, 하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좀 밀린 공연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엔터주들은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아무도 관심 없는 쪽에서 만약에 올라온다라면 은행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은행주. 네, 금융주를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KB금융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왜 은행주를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계엄 이슈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전혀 반등을 못 해준 게 금융주입니다. 그 중에 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적인 부분이었어요. 네. 환율이 뭐 1,470원, 1,480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환율 때문에 배당 여력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환율이 빠르게 1,370원, 80원대까지 떨어진다라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쨌든 경기 정책을 더 집중화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또 경기가 좀 개선되면 또 금융 리스크는 또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밸류에 대한 어떤 이런 매력적인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은행주들 뭐 KB금융이 됐든 뭐 신한지주가 되었든 실적은 전 계속해서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한 바닥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의외로 저는 금융주가 네. 한 몇 달 동안 못 움직였다라면 당분간은 좀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사실 최근에 진짜 많이 안 받고 네. 안 다뤘던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은행 안에서 금융 안에서 종목 하나 짚어주세요. 저는 뭐 탑픽은 KB입니다. KB KB금융 조금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뭐 좀 주가가 이 회사도 배당이 많은 기업인데 충분히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종목은 금융, 소외가 되어 있는 쪽에 주목을 하자 KB금융 받아봤습니다. 자, 저희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기서 두 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